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요즘 시장이 너무 어지럽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 좋은 뉴스들이 지속해서 나오면서 아마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혼란스러우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자고 일어나면 은행 위기 관련 새로운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상황이 주식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여러 은행들이 위기에 빠졌다. 이런 뉴스들을 저희가 굉장히 쉽게 최근에 접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실리콘밸리 은행이나 크레딧 스위스와 같은 유명한 은행들이 실제 파산 위기에 빠지면서 이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안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이 금융업종 내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이 되면서 실제로 이 위기에 직면한 은행들을 제외하고도 전반적인 금융업종 내 이 은행들이나 금융기업들의 주가가 빠지거나 혹은 변동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현상을 저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런 실리콘밸리 은행이나 그리고 혹은 크레딧 스위스 혹은 시그니처 은행과 같은 이런 개별 은행들의 이 파산 관련 위기는 전반적인 시장에서 비롯된 어떤 문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 개별 기업의 고유한 위험에서 비롯된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러한 은행들의 파산설이나 혹은 위기설이 전반적인 금융업종이나 주식시장에 부정적으로 투자 심리에 작용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러한 개별 기업들을 제외하고 다른 은행주들이나 금융기업들을 저희가 보았을 때 여전히 재정 상태가 견고하고 또한 신용 위험 역시 아직까지 낮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전반적인 금융업종 내 기업들의 신용 위험이 낮고 또한 재정 건전성 역시 건전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아마 이 2008년 금융위기나 여러 가지 금융위기를 겪어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금융업종 내 뭔가 변동성이 생기거나 혹은 이 시스템적인 위험에 대한 어떤 우려가 확대되었을 때 통상 이 정책 당국들의 규제가 강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어떤 규제가 얼마만큼 강화가 되고 어떻게 강화가 될지는 아직까지는 좀 확신하기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번 역시도 비슷한 뭔가 조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운용팀은 이러한 전반적인 금융업종 내 가해질 수 있는 추가적인 규제나 혹은 이 규제에 대한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것이고 이런 모니터링을 한 결과를 바탕으로 운용 전략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여러 금융업종 내 불확실성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이나 연준의 금리 경로 혹은 작년에 상대적으로 견고했던 이 기업 실적이 올해에는 본격적으로 둔화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 주식시장 내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존재를 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투자자분들께서 우려를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실 수 있지만 우려를 과도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전 영상들에서도 강조드렸듯이 이 우량성이 높고 그리고 수익성이 좋은 그리고 펀더멘털이 견고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투자를 하시는 것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의 원칙이 있는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이렇게 어려운 시장 환경도 잘 극복하고 헤쳐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네, 부장님 감사드립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오늘 해주신 말씀이 투자자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